윤지민은 서재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죠. 쉰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오후를 보내고 있던 지민에게 이날은 특별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재 한 구석에 놓인 피아노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이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민의 현재 삶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죠. 바로 그때 집사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지민이 건네받은 봉투들 중 하나가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반듯한 글씨로 적힌 발신인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서유라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지민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화려하게 꾸민 초대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35회 수명여고 동창회 모임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가 번쩍였죠.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지민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장학금으로 명문 사립학교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던 시절이었죠. 교복도 물려받은 것이었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해 늘 구석진 곳에서 빵 하나로 점심을 때우곤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학여행이나 소풍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친구들의 화려한 옷차림이나 비싼 간식들을 보며 자신만 초라하게 느껴졌었거든요. 특히 서유라는 당시 부잣집 딸로 유명했어요. 늘 새 옷을 입고 최신 가방을 들고 다니며 친구들 앞에서 지민을 대놓고 무시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야, 윤지민. 너 또 그 낡은 신발 신고 왔네. 부끄럽지도 않아? 같은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김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이 부유했던 그녀는 늘 지민을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냈죠. 지민아, 우리가 도와줄까? 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지민을 더욱 위축시켰어요. 박세희는 조금 달랐지만 결국엔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지민을 자신들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거든요. 단체 활동이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지민을 배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민은 대한그룹 강민수 회장의 부인이자 자선재단의 이사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 민수도 그런 지민의 성향을 잘 알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민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그녀가 자신만의 속도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도록 기다려 주었죠. 어떻게 하지? 지민은 초대장을 계속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과 가기 싫은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죠. 그때 현관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지민은 서둘러 초대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은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는 자신만의 고민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서재로 들어오자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마무리해서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민수는 지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좋지 않네요. 지민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민수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지민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수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지만 지민의 마음은 온통 동창회 초대장에 가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지민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특히 졸업식 날이 생각났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지민의 부모님은 일 때문에 오지 못하셨거든요. 혼자 서 있는 지민을 본 몇몇 친구들이 동정의 눈빛을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지민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친구로 봤을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편견으로 날 볼까?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결심을 굳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죠. 신분을 숨기고 가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맞게 될 동창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진실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초대장을 서랍에 넣어둔 후에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어김없이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그 시절은 지민에게 상처로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기도 했어요. 수명여고는 당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지민만이 유일하게 장학금으로 입학한 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을 느껴야 했죠. 입학 첫날부터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교했지만 지민은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 넘게 걸려서 학교에 도착해야 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야 첫 교시에 늦지 않을 수 있었죠. 첫 번째 충격은 교복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새 교복을 맞춰 입었는데 지민은 졸업한 선배에게 물려받은 교복을 입어야 했거든요.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해서 지민의 체형에 맞춰주셨지만 그래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소매는 조금 길었고 치마는 약간 헐렁했어요. 어머, 지민아. 너 교복이 좀 이상하지 않니? 서유라가 처음 그런 말을 했을 때 지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편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말이에요. 교과서와 참고서도 문제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새 책을 사서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다녔지만 지민은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중고책을 구해서 써야 했어요. 책 곳곳에 이전 주인의 메모와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점심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정성껏 싸운 도시락이나 학교 매점에서 산 음식을 먹었는데 지민은 늘 빵 하나만 먹었어요. 가끔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다른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거든요. 특히 서유라의 도시락은 정말 화려했어요.
매일 다른 메뉴에 예쁜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겨져 있었죠. 우리 집 요리사가 만든 거야. 매일 다른 걸로 해달라고 했거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민은 자신의 소박한 식사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민은 점심시간마다 교실 뒤편이나 복도 끝 계단에서 혼자 먹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자꾸 비교가 되고 눈치가 보여서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때로는 화장실에서 몰래 먹기도 했어요. 김미란이 어느 날 다가와서 말했죠. 지민아, 왜 혼자 먹어? 우리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 순간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바로 다음 순간 미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어머, 그런데 너는 맨날 빵만 먹네. 집에서 도시락 안 싸줘? 그 질문에 지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남의 집 청소하러 나가시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야근을 하셔서 집에 늦게 들어오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지민의 학비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말이에요. 체육 시간도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비싼 운동화와 운동복을 입고 왔는데 지민은 평범한 운동화와 낡은 운동복을 입어야 했거든요. 체육 선생님이 운동복은 깔끔하게 입고 와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위축되었어요.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에는 추가 비용이 들었는데 지민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피아노 레슨, 미술 학원, 영어 회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안 지민은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가장 아팠던 기억은 수학여행 때였습니다. 반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지민은 늘 뒤쪽으로 밀려났어요. 키가 작아서라는 핑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민의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박세희가 그때 말했어요. 지민이는 뒤로 가. 앞에 서면 사진이 이상해져.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의 옷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초라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학여행에서 친구들은 비싼 기념품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지민은 용돈이 부족해서 대부분을 포기해야 했어요. 친구들이 지민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자고 할 때마다 괜찮아. 난 필요 없어라고 말해야 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지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신나게 이야기하며 놀고 있었는데 지민만 혼자 외로웠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특히 서유라는 지민을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명동 쇼핑 갈까? 아, 지민이는 돈 없으니까 집에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민을 배제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런 유라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죠. 생일 파티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비싼 선물을 주고받았지만 지민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박한 선물만 준비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직접 만든 카드나 편지를 선물하기도 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졸업 앨범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단체 사진에서 지민은 구석진 곳에 작게 찍혀 있거나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면서도 지민은 기쁘기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시절 속에서도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촛불 켜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들을 놀라게 해주겠어라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죠. 특히 서유라가 넌 평생 가난할 거야. 가난한 집 애들은 원래 그래라고 말했을 때 지민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두고 봐.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이겠어. 그런 굴욕과 상처 속에서도 지민은 성적만큼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해도 공부만큼은 못지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학 입시에서도 지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여건은 안 되었지만 도서관과 인터넷 강의로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죠. 이제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가난하고 초라했던 윤지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죠. 그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며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지민은 일부러 소박한 옷차림을 선택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평범한 네이비 원피스에 작은 가죽 가방 하나만 들고 나섰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 했고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소담하게 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겠지.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모시고 갔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예전 학창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부터가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그리고 우아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죠. 지민은 이런 곳이 익숙했지만 오늘은 일부러 어색한 척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지민의 눈에 가장 먼저 띈 사람은 서유라였습니다. 35년 전과 달라진 점이라고는 나이 든 것뿐 여전히 화려한 차림새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죠.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시즌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목에는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브로치까지 달고 있었어요. 마치 패션쇼 모델이라도 된 듯한 모습이었죠. 심지어 손톱까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머리도 고급 살롱에서 방금 손질한 듯 완벽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가방 봐봐. 남편이 유럽 출장 갔다가 파리 본점에서 직접 사온 거야. 한정판이라서 웨이팅도 한참 했다니까. 유라는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보여주었어요. 가격이 얼마냐고. 그야 비싸긴 하지만 우리 남편이 뭘 아끼겠어. 나한테는 최고만 사주거든. 김미란도 지지 않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유라만큼 과시적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가족 자랑에 더 집중하고 있었죠. 우리 큰아들이 하버드에서 MBA 하고 있어. 졸업하면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예정이야. 작은 애는 런던 왕리브음악원에서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고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들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건 다 해줘야지. 미란의 남편 직업 자랑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김앤장 로펌 파트너거든. 요즘 워낙 바빠서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어. 어제도 새벽 3시에 들어왔다니까. 그래도 수입이 좋으니까 불만은 없지. 미라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일부러 보이듯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박세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트렌디한 옷차림에 최신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얘들아,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알아? 이제 10만 명 넘었어. 요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협찬도 많이 받고 있거든. 세희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 있었고 게시물마다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 옷도 협찬받은 거야. 브랜드에서 먼저 연락 와서 입어달라고 하더라고. 매일 카페 사진, 맛집 사진 올리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 브랜드들이 먼저 연락 와서 광고 제안하기도 해. 요즘 시대는 이런 게 대세야. 온라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지. 세희는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듯 으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자랑들이 오가는 가운데 지민이 조용히 입장했어요. 평범한 차림의 지민을 본 유라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윤지민이네. 오랜만이야. 하지만 그 인사에는 따뜻함보다는 다소 놀란 듯한 시선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너도 왔구나 하는 듯한 뉘앙스였죠. 미란도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지민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많이 소박해졌네. 그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그래. 역시 너는 예전 그대로구나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희도 지민을 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지민아, 같이 사진 찍을까? 아, 그런데 너는 인스타그램 안 해?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도 지민의 평범한 옷차림을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죠.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최은정도 그중 하나였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차분한 차림새였습니다. 적당히 깔끔한 정장에 간단한 액세서리만 착용하고 있었죠. 지민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하지만 유라가 곧장 끼어들었어요. 은정아, 너도 왔구나. 그런데 지민이 봐. 옛날 그대로야. 여전히 소박하네. 그 말에는 명백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는 다들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지민이만. 말끝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죠. 마치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구나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세희는 지민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민아,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야? 애들은 어떻고? 하지만 그 질문도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듯 보였어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까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자신의 계획을 떠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남편은 회사 다니고 특별한 건 없어. 그 순간 유라와 미란, 세희의 표정에서 역시 그렇구나 하는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우월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듯 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이지. 유라가 겉으로는 친절한 말을 했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야.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와서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호텔 레스토랑답게 분위기가 고급스러웠죠. 하얀 테이블보에 은재 식기, 그리고 아름다운 꽃장식까지.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유라가 또다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곳이지? 우리 남편이 자주 비즈니스 미팅하는 곳이거든. 한 번은 여기서 일본 대기업 회장이랑 식사했다고 하더라. 미란도 질세라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이런 곳에서 자주 먹어. 아이들 생일 때마다 특급 호텔에서 파티하거든. 작년에는 웨스틴 호텔에서 했는데 정말 화려했어. 세희는 레스토랑 내부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완전 인스타 감성이네. 여기 태그하면 팔로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 여기 자주 와서 사진 찍어야겠다. 지민은 조용히 메뉴를 보며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메뉴 가격들을 보니 정말 비쌌죠.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메뉴 정하자. 유라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어요. 여기 코스 요리가 정말 맛있거든. 1인당 30만 원짜리로 주문할까? 그러면서 지민을 힐끗 보며 덧붙였죠. 물론 부담되는 사람 있으면 다른 걸로 해도 되고. 지민은 그 말의 속뜻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아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지민이가 30만 원짜리를 정말 괜찮아? 우리야 남편들이 잘 벌어서 상관없지만. 그 말에는 명백히 지민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세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민아. 우리는 이런 데서 먹는 게 일상이지만 너는 평범하게 산다고 했잖아. 부담스럽지 않아? 마치 지민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과 정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거든요. 서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지민아, 아직도 평범하게 사니? 우리는 다들 그럭저럭 성공한 남편들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너만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네.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미란이 자신의 다이아몬드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솔직히 우리랑 급이 달라진 것 같아. 나는 요즘 백화점 VIP 고객이라서 개인 쇼퍼가 따로 있거든. 옷 살 때도 매장에 미리 연락하면 문 닫고 나만을 위해 열어줘. 그리고 이 팔찌도 스위스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거야. 같은 걸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5명뿐이래. 미라는 팔찌를 일부러 햇빛에 비춰 보이며 자랑했어요. 세희는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나도 요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브랜드 행사에 초대받고 해외여행도 협찬으로 다니고 있어. 지난달에는 발리 리조트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그것도 다 무료였거든. 그러면서 지민을 보며 빈정거렸죠. 지민이는 언제 해외여행 마지막으로 가봤어? 요즘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도 있나? 지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라가 끼어들었어요. 아, 해외여행은 무슨. 평범하게 산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겠어. 우리야 남편들이 워낙 잘 벌어서 1년에 서너 번씩 가지만.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미란이 또 다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정도 음식이면 우리 집 주방장이 만드는 것보다 못하네. 우리는 집에 전문 셰프를 고용해서 매일 코스 요리 먹거든. 가끔 미슐랭 셰프도 초대해서 집에서 파티하고 그래.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요리사를 직접 데려와서 정통 프렌치 코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었나? 하지만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미라는 마치 그 정도 돈은 용돈 수준이라는 듯 말했어요. 세희도 질세라 자랑했습니다. 나도 요즘 유명 레스토랑들이랑 제휴해서 음식 사진 찍어주고 있어. 사실 이런 데는 내가 홍보해주는 입장이지. 내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주면 예약이 몰린다고 하더라고. 이 레스토랑도 내가 포스팅하면 완전 핫플레이스가 될 거야. 내 팔로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 세희는 음식 사진을 찍으며 우스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민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더욱 씁쓸했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최은정이 조용히 지민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민아,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 건강하시지? 그나마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은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곧바로 끼어들었죠. 은정아, 지민이한테 그런 거 물어봐서 뭐해? 평범하게 산다는데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 우리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텐데. 맞아. 우리는 다들 성공한 남편들 만나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해외 곳곳 다니면서 살고 있잖아. 미란이 거들었어요. 지민이는 글쎄,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 그때 세희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사진 찍어야겠다. 내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오늘 동창회 인증샷. 그러면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여기로 모여봐. 예쁘게 찍어야지. 내 팔로워들이 보는 거니까 완벽하게 해야 해. 세희는 자신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했어요. 유라와 미란도 앞자리에 서면서 서로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민이 앞으로 나오려고 하자 유라가 손을 저었어요. 아, 지민아. 너는 뒤로 가. 키 순서대로 서야 사진이 예쁘게 나와. 하지만 실제로는 키와 상관없이 지민만 뒤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미란도 거들었어요. 맞아. 지민이 앞에 서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 우리는 다 비슷한 스타일인데 너만 다르잖아. 그 말에는 지민의 평범한 차림새를 비하하는 뜻이 담겨 있었죠. 세희가 휴대폰을 들고 각도를 맞추며 말했어요. 내 팔로워들이 볼 건데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하잖아. 지민아, 미안하지만 좀 더 뒤로 가줄래? 아니면 아예 빠져도 돼. 어차피 너는 SNS 안 하니까 상관없을 거 아냐. 지민은 그 순간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수학여행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을 뒤로 밀어냈던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죠. 좋아. 끝까지 지켜보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결국 지민은 사진의 가장 뒤편 구석에 서게 되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으며 말이죠. 유라, 미란, 세희는 앞에서 화려한 포즈를 취하며 자신들만의 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히는 순간 지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절대 이런 취급받지 않을 거야. 사진을 확인한 세희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와, 정말 잘 나왔다.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 제목은 명문수명여고, 동창들과의 행복한 시간으로 할까? 그러면서 지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셋이 정말 잘 나왔네. 역시 품격이 있는 사람들은 사진발도 달라. 은근히 지민을 제외한 자신들만을 칭찬하는 말이었죠. 미란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여전히 예쁘고 우아하네. 역시 잘 살면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 이 역시 지민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지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겉으로는 성숙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고등학생 때와 같은 수준이었죠. 세희가 실시간으로 사진을 업로드하며 말했어요. 벌써 좋아요가 막 올라오고 있어. 역시 명문고 동창회는 관심이 높아. 그러면서 댓글들을 읽어주기 시작했죠. 와, 다들 너무 우아하세요. 성공한 여성들의 모임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어. 유라가 우쓱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수명여고 출신의 다들 성공한 남편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지민을 보며 덧붙였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순간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지민은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차분히 주변을 관찰하며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죠. 서유라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공인 양 행동하고 있었어요. 비싼 액세서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모습이 고등학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구나. 지민은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유라가 웨이터에게 하는 행동을 보며 지민은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와 봐.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정확히 주문한 음식이었는데도 트집을 잡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김미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들과 남편 자랑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하버드에서 보내온 사진인데 하며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지민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남의 성공에만 의존하며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이 자랑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니 대부분이 과장되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김앤장에서 파트너급이래서 하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수준일 가능성이 높았죠. 지민은 그런 허풍을 다 알아볼 수 있었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박세희는 틈만 나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며 댓글과 좋아요, 수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올린 동창회 사진에 반응이 오는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겉으로는 성공한 인플루언서인 척하지만 결국 남들의 관심과 인정에만 목말라 하는구나. 세희의 인스타그램을 슬쩍 보니 팔로워 수는 많았지만 대부분이 가짜 계정들이었어요. 실제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았죠. 협찬을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브랜드들의 소소한 협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민은 찻잔을 들며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이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도 올라왔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웨이터나 레스토랑 직원들에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은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최은정만이 유일하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지민아, 요즘은 어떤 일 하며 지내? 은정의 질문에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남편도 회사 다니고 나는 집에서 지내면서. 지민은 여전히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지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혹시 취미 활동이나 그런 건 해? 요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취미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던데. 은정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지민이 대답하려던 순간 서유라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은정아, 지민이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 태생이 다르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지민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들의 편견과 우월의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죠. 지민은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민수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민수가 직접 와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민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머뭇거렸지만 결국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자. 이때 김미란이 지민을 보며 말했어요. 지민아, 너는 정말 욕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다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데 너는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거니? 그 말에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죠. 욕심이 없다고? 지민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었죠. 지민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던 일, 졸업 후 치열한 취업 준비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민수를 만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들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들이었는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박세희가 다시 휴대폰을 보며 흥분했어요. 어머, 내가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벌써 200개 넘게 들어왔어. 역시 명문고 동창회 인증은 반응이 좋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세희가 계속 자신의 SNS 활동을 자랑하며 말했어요. 요즘은 브랜드들이 먼저 연락 와서 협찬 요청하거든.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하지만 지민이 보기에는 그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서유라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이런 시간이네. 나는 저녁에 남편이랑 오페라 보러 가기로 했거든. 예술이전당에서 하는 유명한 공연이야. 티켓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남편이 인맥으로 구해줬지. 미란도 질세라 말했어요. 나도 곧 가야겠다. 오늘 저녁에 골프장 사장님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우리 남편이 새로 회원권 산 클럽에서 파티가 있어. 지민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어요. 이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만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모임 어때요? 즐겁게 보내세요. 따뜻한 남편의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지민은 민수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자신은 화려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민수는 지민의 내면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최은정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지민아,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도 말이야. 은정만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많은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 정말로 그랬어요. 오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유라가 지민을 보며 말했어요. 지민아,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웃을 수 있다니.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동정의 기색이 더 많았어요. 어려운 상황. 지민은 속으로 웃었어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민은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서 적절한 순간에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았죠. 다시 자리로 돌아온 지민에게 세희가 말했어요. 지민아,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다음에도 같은 태도로 날 대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모임이 끝나갈 무렵, 지민은 자신의 결정을 확신했어요. 오늘은 그냥 이대로 끝내고 언젠가 적절한 기회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민이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소란이 커지더니 직원들까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하게 나타나 다른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뭔가 중요한 인물이 도착했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발레 파킹 직원들도 밖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유라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 뭔 일이지? 연예인이라도 온 건가?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어요. 김미란이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목을 빼고 보며 말했습니다. 와, 저기 봐. 고급 세단이 여러 대 서 있어. 완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네. 창밖으로 보니 정말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모두 같은 모델의 최신형 차들이었죠. 박세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대박 상황이잖아. 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조회수 폭발할 것 같은데. 눈을 반짝이며 흥분해하고 있었죠. 마치 특종을 잡은 기자라도 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민만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약속했던 시간을 이미 1시간이나 넘겼거든요.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와 있었습니다. 설마. 지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늘 지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늦어지면 항상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었죠. 레스토랑 입구에 키 큰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문적인 움직임으로 주변을 살피며 들어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경호원들이었어요. 모두 검은색 정장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훈련받은 군인처럼 절도 있는 걸음걸이를 보였죠.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경호원 맞지? 도대체 누가 오는 거야? 재벌이나 정치인인가? 아니면 외국 귀빈? 서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 오나 봐. 경호원들 수준 보니까 정말 큰 손이네. 완전히 흥미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신나해하고 있었어요. 미란도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저런 경호받으며 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야.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신기해하고 있었죠.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정중히 양해를 구하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능숙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경호원 중 한 명이 매니저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동선 확인이나 보안 점검을 하는 것 같았죠. 다른 손님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보니 민수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여보,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됩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진짜 민수가 오는 거구나. 지민은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동창들의 반응을 지켜보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운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세희가 계속 동영상을 찍으며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어요. 지금 완전 대박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대인물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방송까지 시작했죠.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머, 벌써 시청자가 500명이 넘었어.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세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특종 같은 상황이 자신의 인플루언서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직접 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드디어 레스토랑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품위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경호원들이 그를 에스코트하며 조심스럽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동창들이 모두 그 남성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누구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저런 분위기면 정말 큰 회사 회장님이거나 그런 분 같은데, 아니면 정치인? 그런데 그 남성이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더니 지민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민수였거든요. 그의 걸음걸이와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서유라가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설마 누군가 아는 사람인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미란도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저런 중요한 사람이 우리 테이블에 무슨 일이 있겠어? 하지만 동시에 혹시 자신들 중 누군가가 그런 대단한 사람과 연결고리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보였어요. 최은정은 조용히 지민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죠. 강민수는 레스토랑 안을 살피더니 지민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지민을 향해 걸어오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호원들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싸며 동행했어요. 지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동창들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라와 미란, 세희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어요. 최은정이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지민아, 혹시 저분을...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지민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모임이 길어졌나 봐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듯 했죠.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특히 지민의 동창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박세희는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댓글창에는 누구야? 뭔 상황? 대박!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유라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완전히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지민에게 이런 대단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었죠. 민수는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지민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죠. 괜찮아요?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정말 걱정했어요. 강민수가 지민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동창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서유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김미라는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박세희는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여전히 라이브 방송을 끊지 못하고 있었죠.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3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상처와 복잡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소개할게요. 지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제 남편, 대한그룹 강민수 회장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이었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서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지민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대한그룹, 강민수 회장.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김미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지민이가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말이야?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남편의 직업이나 자녀들의 유학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부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보잘것없어 보였거든요. 박세희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당황했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진짜야? 완전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은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최은정만이 상대적으로 침착했어요. 놀랍긴 했지만 지민을 진심으로 대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지민아, 행복해 보여.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지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동창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동창분들이시죠? 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위험 있는 분위기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대기업 회장다운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풍겨나왔죠. 서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민이가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하게 산다며 무시했던 지민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제가 평범한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차분한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미란이 얼굴을 붉히며 변명하려고 했어요. 지민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만약 알았다면. 하지만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죠.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건지 스스로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강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실망스럽군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지위나 재산을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세희는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어요. 이 상황이 계속 중계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녹화된 부분은 어쩔 수 없었죠. 인터넷에는 이미 캡처본들이 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강민수가 지민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갈까요? 오늘 충분히 오래 계셨잖아요. 그는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지민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은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그리고 동창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35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서유라가 급하게 사과하려고 했어요. 지민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지 아니면 지민의 지위를 알고 난 후에 계산된 행동인지는 뻔했죠. 목소리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마워요. 이제야 확실해졌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김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민아, 우리 진짜 친구잖아. 학창 시절부터 쭉. 하지만 지민은 차가운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친구라고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똑같이 대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한 번도 저를 진정한 친구로 대한 적이 없어요. 지민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따돌렸던 일들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박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존댓말로 바뀐 말투가 어색했어요. 강민수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수였다고 하시는군요. 그럼 앞으로는 상대방의 지위를 확인한 후에 대우를 달리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더욱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강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는 더 이상 아내가 이런 상황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네, 가요. 그리고 동창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서유라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지민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지민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시작이라는 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확인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의 지위를 알고 난 후의 태도, 변화가 그것을 증명해주죠. 최은정이 다가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오늘 정말 미안했어. 기분 상했을 텐데. 그녀는 지민의 지위를 알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지민이 은정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정아, 고마워. 너만은 진짜 친구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복수는 필요 없네요. 제 삶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서유라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이 깊이 있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따돌렸던 일들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고요. 김미란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어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지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그 일들이 있었기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강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아내는 현재 희망나눔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링,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죠.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박세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재단을 직접 운영하세요? 네, 특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 있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어요. 서유라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에도 여전히 진심보다는 체면을 차리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지민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저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겠어요. 저녁에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만찬이 있어서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동창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의미가 있었어요.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최은정이 다가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연락하자.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진짜 멋진 사람이야. 그래, 꼭 연락할게. 지민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강민수와 지민이 함께 레스토랑을 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품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고 다른 손님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말이죠. 두 사람의 뒷모습에서는 진정한 성공자의 여유와 품격이 느껴졌어요. 레스토랑 문이 닫힌 후 남겨진 동창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밖에서는 지민과 강민수가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지민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품위 있는 모습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죠. 여보, 힘들지 않았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과거를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말이에요. 차가 호텔을 떠나며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